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 매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 제작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는데 배달의 민족 매각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배민 매각설이야 작년에도 몇 차례 있어서 또 추측성 기사겠거니 하고 클릭을 했는데 이번에는 매각설이 아니라 매각 추진이더라고요. 기사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일단 뉴스 기사에 경제 용어가 많아서 저도 AI 도움을 받았는데 용어 해석에 틀린 부분이 있어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기사부터 볼게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자회사인 한국 배달의 민족의 매각을 추진한다. 배민을 인수한 지 7년 만이다.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약 9조 원의 부채를 갚기 위해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현재 DH는 복수의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일부 사업을 정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서 유동성은 당장 굴릴 수 있는 돈이나 바로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복수의 재무적 투자자는 쉽게 말해서 그냥 투자자예요. 주주인데 아래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홍콩이랑 싱가포르 헤지펀드에서 일부 사업을 정리해서 당장 굴릴 수 있는 돈으로 만들라고 한 것 같습니다. 3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DH는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배민을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매각 주관사로 JP 모간을 선정했다. 현재 양측은 글로벌 시장에서 원매자를 찾고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 싱가포르 그랩, 미국 우버, 국내에서는 네이버 등이 인수에 관심을 보일 만한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매각 주관사는 중개자 역할이고 우리가 집 팔거나 살 때 부동산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JP 모간이라는 회사가 미국 금융그룹의 투자은행인데 기업 인수합병이나 주식 채권 발행에서 돈을 조달해주는 역할도 하는 회사더라고요. 원매자는 구매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관심 있는 기업을 중국의 메이투안이랑 싱가포르 그랩, 미국의 우버, 국내는 네이버라고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예전에 중국 배달 플랫폼 3사 전쟁 치르는 거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메이투안이 배민을 먹으면 저희는 지금보다 더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랩은 동남아 가서 몇 번 이용해 본 게 다고 우버는 이미 한국에서 우버이츠 진출했다가 포기하고 떠난 이력이 있죠. 국내는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지금 편의점이나 마트 배달로 시장을 넓히고 있어서 음식 배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사업을 했었는데 네이버부터 쿠팡, 11번가, 지마켓, 티몬 등등 거의 모든 사이트에 입점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물론 카테고리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긴 한데 수수료 제일 사악했던 게 쿠팡이고 그 다음이 11번가, 지마켓 등등인데 쿠팡보다 저렴은 했지만 그래도 높긴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주자 네이버가 수수료 5% 미만으로 진출해서 통신 판매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 혜자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넘보지 않는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H 측이 원하는 배민의 몸값은 하나 약 7에서 8조 원으로 거론된다. 배민이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영업이익의 10배보다 소폭 많다. 배달의 민족은 2024년 영업이익이 6,408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정신 나간 것들이 작년에는 6조를 예상했었는데 이제는 7, 8조에 팔 거라고 하네요. 쿠팡한테도 점유율 뺏기고 있는데 저 금액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DH가 배민을 인수한 지 7년 만에 매각을 하는 것이다. 앞서 DH는 2019년 배민 지분 100%를 하나 약 4조 8천억 원에 사들였다. 이때 DH는 현금은 약 2조 3천억 원만 투입했다. 나머지 2,500억 원은 DH의 구주와 신주 지급으로 대체했다. 이후 DH는 배민에서 약 1조 원을 배당과 자사주 매각 형태로 회수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4조 8천억에 샀고 이때 2조 3천억만 현금으로 투입했고 나머지 2조 5천억은 구주와 신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주는 기존에 발행한 주식이고 신주는 인수를 위해 새롭게 발행한 주식이에요.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죠. 1조를 독일로 보낸 걸 말하는 거고요. DH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민 매각에 나서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DH는 약 4조 8천억의 전환사채, 약 2조 8천억의 인수금융, 그리고 1조 4천억의 마이너스 통장격인 한도 대출을 보유 중이다. 하나로 9조 원에 이르는 규모다. 얘네가 9조 원의 부채가 있는데 4조 8천억이 전환사채인데 이 전환사채라는 게 알아보니까 채권인데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만기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있는 게 채권인데 주가가 유리하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다고 하네요. 2조 8천억은 인수금융인데 기업이 인수를 할 때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1조 4천억이 한도대출인데 한도대출은 한도를 정해놓고 쓰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 부채의 만기는 2027년부터 2030년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문제는 현재 DH의 주가가 CB 전환가의 절반 미만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전환가액은 최초 기준 57에서 183유로지만 주가는 23유로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서 DH는 빌린 자금을 활용해 전 세계 배달 플랫폼을 사들이며 사세를 빠르게 확장했다. 그러나 이익 수준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게 뭐냐면 얘네가 빚이 이제 내년이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서대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 주가가 돈을 빌릴 때보다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굳이 딜리버리 히어로 주식이 필요하면 새로 사는 게 더 싸니까요. 이런 가운데 DH의 유동성은 부채의 절반에 불과하다. DH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2025년 3분기 말 기준 약 4조 8천억 원이다. 물론 DH는 여기에 매년 연결 기준 약 1조 5천억의 조정 삼각전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며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엔 다소 부족한 금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내용은 얘네가 9조를 갚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4조 8천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연결 기준은 딜리버리 히어로 자회사로 배민도 있고 뭐 지들끼리만 우아한 머시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계열의 이익을 합치면 1조 5천억이 나오기는 하지만 매년 1조 5천억을 벌어도 부채 상환에는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DH 주주인 홍콩 헤지펀드 아스펙트 매니지먼트, 싱가폴 헤지펀드인 브로드피크 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FI는 지난해 11월 DH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전략적 검토를 실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 입장에서 증자가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 주가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며 재무 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증자는 주식을 새로 발급하는 걸 말하더라고요. 국가도 물가가 오른다고 돈을 막 찍어내면 환율 개판 나서 나라 망하는 케이스 많잖아요. 예전에 베네수엘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돈을 돈으로 쓰지 않고 폐지 무게 달듯 계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식도 당장 회사가 힘들다고 막무가내로 발급하면 주가 떨어지니까 주식은 건들지 말고 부채를 상환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배민 매각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본래 DH는 배민 대신 배달 플랫폼인 푸드판다를 우버에 매각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이 거래를 철회하게 됐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하면서다. FTC는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시장 점유율은 9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DH가 알짜인 배민이라도 대신 팔아야 하는 상황이 놓인 이유다. 이 내용도 예전에 매각설 영상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대만의 푸드판다를 우버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걸 대만 공정위가 막은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90%가 돼서 독점하게 되는데 독점 후 어떻게 되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푸드판다를 매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최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배민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DH는 지난해 12월 주주 서한을 발행해 주가가 모든 이들에게 실망스러웠다는 걸 인정한다며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검토하는 게 포함된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이비업계 관계자는 독일 DH가 한국 배민을 팔기 위해 지난해 말 매각 주관사로 JP 모건을 선정하고 물밑에서 원매자를 물색 중인 걸로 안다며 DH가 투자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알짜 사업인 배민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 라고 말했다. 일단 딜리버리 히어로가 주주들 압박을 못 이기는 상황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힘들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동시에 들더라고요. 지금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최저보수법, 근로자 추정제, 법안 발의가 된 상태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물론 그때가 되면 플랫폼들도 라이더와 상점 쥐어짜기를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노다지였던 대한민국이 정부에서 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하니 앞으로의 수익이 떨어질 거라 예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 5천억의 수익을 내는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제일 수익이 좋은 자회사인데 배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2, 3년 정도 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배민 입장에서는 라이더들 쥐어짰다고 생각했는데 돈 잘 번다고 수입 인증하고 있고 고스클럽 같은 리워드 제도 만들었더니 상위 등급 라이더들이 알아서 돈 잘 벌린다고 인증해서 홍보도 해주고 노조부터 플러스 커뮤니티 모두 갈라져 있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워주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는 주워 먹기식으로 돈 벌고 있는 셈이잖아요. 집회나 파업을 해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플랫폼 입장에서는 굳이 노조랑 협상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일단 제 예상은 매각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최초 매각설 시 6조도 지금 배민 입장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7에서 8조를 바라고 있는 게 약간 자기 객관화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쿠팡이 논란이 많긴 한데 쿠팡 플레이, 쿠팡 이츠, 새벽 배송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는 건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민은 오히려 라이더와 상점의 깡패짓 하다가 소수긴 하겠지만 소비자한테도 민심 잃고 이제 추락의 길밖에 없는데 더욱이나 수도권은 점유율 뒤집혔다는 기사도 작년에 나온 상황에서 이걸 8조의 가치로 봐줄 기업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8조라는 돈을 굴릴 수 있는 회사도 많이 없을 거고요. 일단 로드러너는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하겠네요. 지금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 중 메이투안, 그랩, 우버는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만 배달 시장 신규 진입일 텐데 조금이라도 더 빼먹으려면 로드러너를 빨리 도입해서 최대한 오래 이용료를 뽑아가야 하니까요. 최근 2, 3년간 배민의 행태를 보며 차라리 망했으면 하는 생각도 수차례 했었어요. 한편으로는 배민이 망하면 쿠팡 독점인데 그럼 지옥이라는 생각에 그래도 회사는 살려야 한다. 이 생각이 교차를 좀 했었어요. 지금도 차라리 빨리 독일로 꺼져라 라는 생각과 함께 그랩과 우버는 몰라도 이러다 메이투안에 팔리면 이것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
덜하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마 딜리버리 히어로는 떠날 때도 유종의 미 같은 건 없을 거고 비난받으며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더 쥐어짜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적어도 배달이 늦어서 쿠팡으로 갈아타는 소비자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도 배민이 나눠주던 열선 조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길게 늘어선 배달 라이더들의 모습도 아직도 간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쿠팡보다는 배민에 충성하던 라이더였는데 지금은 그들 때문에 돈벌이는 하고 있지만 그들이 라이더를 대하는 행태에 손가락질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슈를 전달하고 싶었지 플랫폼을 욕하려고 만든 채널이 아닌데 1년 동안 라이더를 올가매는 변경이 많았잖아요. 배민이 잘했다고 칭찬한 건 정산일 앞당긴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이더님들 동네 구멍가게도 매도 매수할 때 권리금 비싸게 받으려고 라이더 기다리건 말건 순수익이 나건 말건 매출만 미친듯이 올리는 거 다들 아시죠? 딜리버리 히어로가 떠나는 마당에 라이더와 상점에 유종의 미를 거두진 않을 것 같고 팔리기 전까지 어떻게든 뽑아가려고 할 텐데 각자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